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해설 강의입니다. 21회 3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공매와 관련되는 거 틀린 것인데요. 이게 경공매가 좀 어렵죠. 시험에는 한 문제 출제됩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그래서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하는 게 저당권, 건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는 순위와 상관없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순위와 상관없이 인수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소멸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때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말소 기준권리보다 최선순위 임차권인 경우를 말합니다.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인은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했다 하더라도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즉 최선순위인 경우 배당 요구하더라도 인수된다. 이게 틀렸네요.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말소됩니다. 임차권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 인수되는데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한 자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권리분석 이게 9회 때부터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경매는 9회 때부터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1997년도부터 처음 경매가 시험에 출제됐었죠. 자,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32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1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예,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죠. 중개계약서는 있는데 법정 서식이 없는 게 거래계약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중개보수영수증, 정정신청서, 금인계약서 이런 것들은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은 법령에 정해진 서식을 말하죠. 그 다음에 2번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틀렸네요. 법정 서식을 전속 중개계약서는 사용해야 되는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는 법정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 없고요.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는 게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의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이 동일하다.
예,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 차이 나는 거는 의뢰인과 개업 공개사의 권리 의무 사항, 즉 1번, 2번만 차이가 나고요. 나머지는 모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입니다. 1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죠.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합병, 상속 이런 것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효취득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3번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외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X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번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정기간 내에 법정기간이 얼마입니까?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은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